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관계가 최악이 된 상황, 즉 역대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북한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책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91년도 이후에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또 한국 정부와의 약속도 다 깨버리고 핵 개발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추진을 넘어서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까지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왜 이렇게 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을까? 물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전 정권 때에도 남북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왔습니다. 서로 갈등과 대결 그리고 전쟁 위협까지 치달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듯이 2015년 8월에는 당장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결국 북한은 한국 정부에 무릎을 꿇고 황병서와 김양곤이 판문점 회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되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황병서와 김양곤을 판문점에 내려보냈던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 8월에 있었던 북한군 목함 지뢰에 의한 한국군 두 병사의 다리가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는 대북방송을 재개했고 그것도 전전선에 걸쳐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은은 48시간 내에 이 방송을 끄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즉 포격을 가하겠다는 공격 명령까지 내렸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경 대응에 무릎을 꿇고 황병서와 김양곤을 판문점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다음에 2010년 2월에 실질적으로 분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리 최악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박근혜 전 정권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략 자산까지 총동원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까지도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노련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 김정은과 합의서까지 발표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시켰던 것이 박근혜 전 정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작성하고 그리고 실행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요구 조건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박근혜 전 정권이었습니다. 대북 정책은 아무리 북한이 김정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상대하고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들을 테이블의 협상의 장에도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 정권 때에도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최악이라고 했던 최악의 군사적 상황이라고 했던 박근혜 전 정권 때에도 남북 고위급 인사들이 마주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의 정상회담을 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악의 남북관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이렇게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의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도 있지만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김정은에게 해줬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넘겨준 USB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휘황찬란한 정말 북한이 경제적으로 일약도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USB를 받아하는 김정은은 환희와 열광에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 엘리트 계층 모두가 환희에 휩싸였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 정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 분노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쏟아지게 되었고, 그 분노의 표출이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흔적도 없이 폭파시킨 것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렇게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근혜 전 정권이 대북 제재를 압박하고 개성공단을 철폐하고 금강산 관광을 폐지시켰지만 결국 북한은 황병서와 김양곤을 판문점에 내려보내 박근혜 전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